중국 생성형 AI 딥시크 앱의 신규 다운로드가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 이 딥시크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 보완을 거친 후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딥시크의 이용자 정보가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국내 원론 등에서 지적된 제3 사업자와 통신 기능, 개인정보 처리방 침상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일부 확인하였습니다. 딥시크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가 필요하고 딥시크와 바이트댄스는 공식적으로 서로 다른 회사인 만큼 왜 딥시크의 고객 정보가 바이트댄스로 넘어갔는지는 확인해야 할 부분인데요.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현재는 데이터가 흘러가는 정도만 확인한 거고 정확히 어떤 내용이 얼마나 넘어갔는지는 아직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의 저비용 AI 딥시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딥시크 금지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딥시크 사용을 막겠다는 정부 부처와 국내 기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이틀 전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이 각 부처와 지자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딥시크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딥시크가 사용자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 탓에 내부 기밀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후 딥시크 접속 금지령은 범정부 차원으로 급속히 확산했습니다. 당초 내부 전산망에서만 접속을 막았지만 이젠 외부망에서도 접속이 불가합니다. 1월 말 딥시크 데이터베이스가 인터넷에 노출된 바가 있는데 거기에 사용자 IP, 채팅 기록 등 개인정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보안에 민감한 금융권과 IT 회사들도 딥시크 금지령에 속속 동참했습니다. 시중은행의 경우 영업점에 있는 고객용 PC 등에서도 딥시크 사용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정보 수집과 처리에 관련한 약관 사항이 불명확하다는 점입니다. 실제 약관엔 개인정보를 비롯해 채팅 기록 보관 기간, 또 탈퇴 시 삭제 여부가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수집하는 정보도 챗GPT 등 다른 AI 모델에 비해 많습니다. 키보드 입력 패턴 정보도 수집을 합니다. 뭐 다른 것들도 많지만 이런 것이 이제 맞춤형 광고나 이런 것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딥시크가 개인정보를 좀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다. 딥시크가 개인정보를 중국 정보당국에 무단으로 제공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실제로 중국 국가정보법 7조는 모든 조직과 시민이 정보기관의 업무를 지원 협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이 수집한 정보에는 언제든지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러한 이유로 미국은 틱톡을 금지시키고 있는 거고요. 저비용을 앞세워 전 세계 AI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던 딥시크 앞에 개인정보 보호라는 새로운 화두가 던져졌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중국의 AI 딥시크는 전 세계 AI 업계에 분명 큰 충격을 줬지만 동시에 여러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특히 딥시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계속해서 박소영 기자입니다. 딥시크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한국말을 잘하던 딥시크가 갑자기 말을 돌리더니 영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대만은 어느 나라의 영토인지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다양한 관점이 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불과 이틀 전 중국 영토라고 했던 것과 달라진 답입니다. 민감한 질문에 얼렁뚱땅 대답하거나 이른바 환각에 빠진 모습을 두고 중국 정부가 실시간 검열하고 있다는 설도 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검열 행위가 세계 정서상 얼마나 합당한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중국이 향후 이와 관련해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우리가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가장 불안한 건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전문가들은 딥시크의 개인정보 약관을 문제 삼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넘어갑니다. 딥시크에 문의하는 내용뿐만이 아니고 뭐 키보드를 치는 어떤 리듬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사용하는 장비의 어떤 아이디라든가 특히 각종 사진과 파일이 연결되어 있는 구글 계정 로그인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구글 서치 엔진에서 그 사용자가 어떤 검색을 했는지나
그 사람의 이메일 내용이나 구글 드라이브 상에 다양한 파일들 또한 잠재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퇴출 위기에 놓인 틱톡처럼 딥시크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21년도에 중국 정부는 데이터 보안법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이 수집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습니다. 딥시크 개발에 불과 80억 원이 들었다는 주장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챗 GPT에 들어간 비용의 20분의 1 수준입니다. 딥시크나 이 중국 정부에서 이 부분을 조금은 과장해서 좀 선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80억보다는 훨씬 더 큰 비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가성비를 앞세워 엔비디아가 독주하던 AI 시장에 새 화두를 던진 건 분명해 보입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